최고 권력을 등에 업은 친인척 비리가 역대 정권에서 빈발하다 보니 친인척을 사칭한 사기 사건도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이 자신의 사촌 오빠라고 사칭한 여성이 건설회사 대표 조모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이 여성은 정권 말기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청와대가 해외 공사를 추진하는데 공사 업체로 선정해 주겠다며 1,8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사촌 동생이고 자기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비자금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다. 비자금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같은 그런 형태 업체도 가능하다. 지난 2004년에는 영부인의 친척을 사칭한 지방도의원이 국회의원 공천과 이권을 미끼로 억대의 돈을 가로채는 등 청와대 친인척 사칭 사건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합니다. 대부분 권력층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한 번 정도 경계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상세한 또 아주 개인적인 친분이 의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세세한 정보까지도 흘리게 되면 사실 좀 궁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그런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죠. 실제 대통령 친인척은 물론 친인척을 사칭해도 통하는 우리 사회.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가족주의, 연고주의가 이런 악순환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각종 혈연주의라든지 지역주의라든지 각종 연고주의가 팽배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후견 제도, 말하자면 후견인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회를 찾아서 연고를 찾아가지고 자신들이 법을 위반하면서 특별한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사고들이 이제 팽배되어 있는 것 같고요. 투명하지 못한 정책 결정 과정도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 권력이 또 권력의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력의 주변에 맴도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활용해서 자신의 이권이나 인사청탁 같은 것들을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의 의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지도자들은 자기 친인척이나 아들들 잘못하면 내리쳤다고요. 나라를 위해서 엄격히 처벌하고 유배 보내고 죽이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 엄한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통령이 그렇게 엄하고 대통령 주변이 깨끗해야만 대통령이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청와대와 국정원 등 사정기관과는 별도로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 감시하고 비리가 있을 때는 일벌백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어떤 권력자 주변에 대한 인사를 활용하려고, 부정한 방법을 활용하려고 해서는 정말 그대로 본인의 어떤 신세가 정말 망쳐질 수 있고 집안까지도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전례를 끊임없이 만들어낸. 지금까지 청탁 문화는 믿져야 본전이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었는데 그걸로는 청탁 문화를 건절할 수 없습니다. 걸리면 패가망신으로. 집권 초기 노무현 대통령은 강한 어조로 이같이 말하며